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첫 방송 나가고 난 후에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나요? 네, 주변에서 첫 방송을 보고 말을 너무 못한다고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갔고. 아, 정말요? 예, 긴장이 돼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오늘 또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재밌는 소식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클릭 베스트 컷.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란봉악단의 사진입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데 아래에 있는 사진은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 이 사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요즘에 아주 핫한 그룹입니다. 모란봉악단이라고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룹이죠. 네. 근데 이 모란봉악단이 지난 9일 날 위에 사진 평양에서 베이징에 공연을 가기 위해서 출발하는 사진입니다. 네. 그 밑에는 아주 어두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공연 당일날 바로 공연을 3시간 앞두고 갑자기 그 베이징 서우도공항으로 온 모습입니다. 평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다 뭐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북한은 여러분들이 많은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5살 어린이들도 아주 밝게 웃습니다.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일반적인 대화도 하면서 아주 밝게 웃는데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모란봉 악단이 그 베이징으로 출발을 하면서 이렇게 웃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사진을 보면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공연을 중단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였는데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수소폭탄 발언을 했죠. 그래서 수소폭탄 발언 이후에 그 중국에서는 관람객의 그 격을 좀 낮췄다고 합니다. 발언 이후에 원래는 그 지도자급이 오는 거였는데 차관급으로 낮췄고요. 또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그 외에는 뭐 공연 어떤 스태프가 그 북한을 그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그래서 현월성 그 단장이 이걸 좀 격분을 해서 그 북한에다가 보고를 하고 철수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사실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네. 모란봉 악단이 세계 주목을 받긴 받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철수하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왜 그 떠났을까 하는데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철수를 했는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한데 어찌됐든 결국 공연을 하지 못하고 철수는 했지만 모란봉악단이 당시 베이징에서 굉장히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관리하는 악단입니다. 그리고 그 단장이 또 공교롭게도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여자친구였다는 이런 또 소리도 있어갖고 굉장히 언론에서 주목을 할 만한 소스네요. 뭐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 가는 얘기죠. 북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궁금해하고 있는데 더욱이 여성 악단이 왔는데 단장이 또 김정은 위원장의 전 여자친구다. 했더니 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네, 베이징 외교과에서는 모란봉악단의 공연 취소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보도 통제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모란봉악단의 공연 취소의 진짜 배경, 장기 미스터리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굉장히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셔터가 같이 찍힌 것 같은데 이 사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3일 오전 11시죠. 제가 굳이 시간까지 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죠. 안철수 의원이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같이 그 클릭 베스트 컷을 함께 하고 있는 최재구 기자가 촬영한 사진인데요. 아, 그래요? 예, 당시에 어떤 그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듯이 카메라 기자들의 어떤 불빛이 모두 한 번에 다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인데요. 이거는 사진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한 10분의 1초 정도를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찍어야 되는데 최재구 기자는 몸이 아주 튼튼한가 봅니다. 10분의 1 정도면 당연히 저는 흔들렸을 텐데 아주 흔들리지 않고 잘 찍었습니다. 예. 이 사진 기자들이 여기 쭉 깔려 있는 걸 봐도 얼만큼 이 당시에 화제가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화제가 됐던 게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당일에 일요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했다. 이 부분도 좀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안철수 의원이 그 많은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일요일 날 오전을 택하고 있어요. 이번에 뭐 발표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안철수 의원은 뭐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요일 오전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거는 왜 그랬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난 그 대선 때죠. 대선 때도 안철수 의원이 뭐 중요한 걸 대선 발표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그 오후 3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3시에 한 거는 이제 왜 사람들이 왜 오후 3시에 했을까 했더니 오후 3시는 이제 장이 끝나고 난 다음이죠. 그 당시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던 안철수 연구소, 그러니까 안랩의 어떤 주가에 대한 어떤 변동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 것도 개장 시간 이후에 퇴장한 이후에 그런 발표를 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공교롭게도 일요일 오전에만 어떤 중요한 걸 다 발표하는 거예요. 뭐 당이 어떤 혁신을 요구한다든가 이번에 뭐 탈퇴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마다 다 일요일 날 오전에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야, 이거 일부러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뭐 물론 호사가들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뭐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무 이유는 없다. 그냥 우연히 공교롭게도 뭐 일요일 날 오전이 된 거니까 아무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결국 13일 탈당을 결행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안 의원의 홀로서기를 함께할 측근 그룹들의 면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탈당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문재인 대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지금 한 기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들었거든요. 좀 네, 설명해 주세요. 제가 뭐 촬영한 사진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탈당이 예정된 게 아니라 이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발표를 할지 뭐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 집 앞에 갔는데 문재인 대표 집 앞에 간 이유는 뭐 다른 이유는 없고 제가 집에 가깝기 때문에 네. 뭐 걸어서 3분 거리이기 때문에 뭐 제가 갔습니다. 네. 뭐 이건 뭐 우스갯소리고요. 어쨌든 제가 이날은 그 문재인 대표가 그 집을 나서는 오후에 집을 나서는 모습인데요. 제가 그날 문재인 대표 집 앞에 간 거는 그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이었는데 한 8시 반 정도에 이제 박병석 의원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탈당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직후에는 그 문재인 대표의 그 측근이죠. 그 최재성 의원 등이 찾아와서 네. 어떤 향후 거취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오후 2시가 넘어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갑자기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기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으니까 물어봤겠죠.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랬더니 문 대표가 이제 별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한번 웃으면서 그냥 차를 타고 갑자기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그때 사진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떠나기 직전의 모습인데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재빨리 저희 그 취재 차량을 타고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그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이 없고 떠나셨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것인지 뭐 심지어는 뭐 안철수 의원을 만나러 갈 수도 있는 거기 그쵸. 때문에 제가 이제 막 따라갔는데 그 문재인 대표의 그 운전하시는 분이 아주 베테랑이십니다. 신호 다 지키시면서 저를 능수능란하게 따돌리셨습니다. 아, 정말요? 예,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떤 호텔 지하철로 갑자기 들어가시더니 문재인 대표가 내리시는 거예요. 그 문 대표 내리니까 당연히 뭐 사진 기자 내렸겠죠. 그쵸. 내려갔더니 뭐 왜 이러시나요? 뭐 하면서 갑자기 저희 차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다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갑자기 또 차를 탑승한 다음에 반대로 해서 가셨습니다. 뭐 뒤늦게 뭐 지하주차장에서 뒤늦게 쫓아 올라왔지만 이미 늦었죠. 이 사진은 지금 일요일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2시에 있던 사진인데 네네. 사실 기자회견 하기 전에 앞서서 새벽에 심야 회동도 시도하고 문 대표가 안 의원의 집에 찾아갔었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이미 예견된 회견인데 그리고 어떤 발표를 할지 뻔히 알고 있는데 뭐 문 대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날 새벽이죠. 뭐 0시 좀 넘어서 안철수 의원의 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갔는데 네. 뭐 안 의원도 결연하죠. 뭐 여태까지 우리가 철수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강철수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다는 뭐 세간의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전혀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여 분간 기다렸는데 어떤 대화는 하지 못했고 결국 막 악수만 하고 이렇게 헤어졌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제1야당 대표로서 송구스럽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혁신과 인적 쇄신을 통한 공천혁명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내에서 가스 연기가 굉장히 번지고 있고 사람들이 입을 막고 있어요. 이거 어떤 사진이죠? 네, 지금 코소보 국회 본회의장 모습인데요. 그 코소보는 여러분들이 잘 흔히 아시지만 그 유럽의 화약고라고 하죠. 그 발칸반도에 있는 발칸반도 중부 가운데 쪽에 있어요. 작은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야당 측 사람들이 그 체류탄을 뿌리는 사진입니다. 네, 이게 최루탄 가스군요. 예, 그렇고 보면 요쪽 위에 보면은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보면은 그 방독면을 쓴 사람이 있어요. 방독면을 썼다는 건 미리 그만큼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방독면을 썼다는 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도 되고 이게 첫 번째는 아니라는 것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이미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어느 정도면은 그 체류탄을 국회에서 뿌릴 정도니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코소보에서는 옛날에 그 신유고 연방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세르비아계 주정부들이 그 주민들을 막 학살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마침 이때 여기서 좀 열리는 게 뭐냐면 그 세르비아계 주민들의 어떤 권리를 더 보장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자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야당에서는 뭐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친일파를 위한 뭐 권익을 보호하자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반대하는 입장에서 최루탄을 던지면서 격하게 반대를 한 거죠. 야당 의원 측에서 이렇게 최루탄 가스를 터뜨렸다. 근데 이렇게 최루탄 가스를 터뜨린 게 이번 주에만 해도 벌써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보다 앞서서 이 국회 그러니까 이 국회 본회의 부의장인데 그분이 이제 야당의 대표라고 해요. 이제 그분도 이제 최루탄 액을 한번 터뜨리셨다는데, 네. 근데 터뜨리고 난 다음에는 그 한 서너 시간 있다가 풀려났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지지자들이 너무 격렬하게 항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로 아무 일 없이 풀려났는데 그것을 보면 그죠 이 지금 코소보에서 어떤 민심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게 국회에서 최루탄이 터졌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나라도 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딱히 보기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국회라는 곳이 어떻게 뭐 법을 제정하고 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김성동 전 통진당 의원이 그 한미 FTA 그런 걸 반대를 하면서 체류탄을 터뜨려서 뭐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울리 슈틸리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밝게 웃으면서 지금 연탄을 들고 있네요. 이 사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슈틸리케 감독, 뭐 지금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죠. 뭐 지난 중계동에서 그 연말이면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한 2만 장을 날랐다고 하는데요. 뭐 슈틸리케 감독이 이번에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은 아닌데 두 번째 이제 나누는 건데 공교롭게도 이 행사에 그 취재를 한 기자가 공교롭게도 1년 전에도 같은 기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저기 뭐 재밌는 일 없었니? 막 했더니 하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슈틸리케 감독이 상당히 아주 진지한 성격이거든요. 뭐 연말 어떤 토크쇼나 뭐 이런 데 가서도 약간 유머러스한 그 질문을 갖다가 아주 진지하게 해서 아주 차분하게 만들어버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난을 쳐도 진지하게 받아치는 그런 성격이시군요. 그렇죠. 네, 완벽한 하늘을 선물한 슈틸리케 감독, 월드컵 최종 예선이 치러질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닛 옐런 의장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네, 지금 그 옐런 미 연준 의장이 그 금리를 0.25% 올리겠다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손을 들어서 막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기자들의 모습이군요. 옐런 의장은 이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고용 물가 수준이 이제 기존 금리 인상 요건을 뭐 충족할 만하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요. 네. 근데 여태까지 뭐 이 금리 인상은 많이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년간 제로 금리를 유지해왔던 미국이 그 금리를 인상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이후에 뭐 여러 관심이 많았는데 그 의장이 말을 한 것처럼 그 여태까지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만약에 경제가 진짜로 좋아졌을 때 올리면 그때는 너무 긴축하는 게 되는 거니까 네. 일단 지금 미리 뭐 예방주사다 뭐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뭐 그 한간에서 뭐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받잖아요. 네, 우리나라 뭐 그렇죠. 저 얼마 전에 그 주택금리를 막 올릴 때도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나중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해서 많이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뭐 지금 현재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3,684억 달러 이상이 돼서 사상 최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괜찮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이제 경상수지 쪽을 봐도 뭐 4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경제의 어떤 건강성이 다른 뭐 신흥 뭐 국가 비교하면 튼튼한 편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계 이제 부채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렇죠. 이제 미국의 금리가 지금은 인상을 하고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경우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될 경우는 또 이런 악재와 맞물리게 될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지만 향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앨런 의장의 금리 인상이 발표된 날 세계 금융시장은 예고된 금리 인상, 또 미국 경제 회복 기대감, 향후 점진적 금리 인상 예고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 등락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큰 혼란 없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옛날 사진인 것 같은데요. 여기 밑에 보니까 자선 낭비라고 써 있어요. 또 1928년이라고도 써 있거든요. 자선 낭비 첫 시작한 연도가 1928년인가요? 네, 이 사진을 보면 뭐 1928년 딱 1회라고 나와 있죠. 네. 명동 1928년의 그 명동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뭐 옛날에 지금의 모습이 남아 있는지는 약간 잘 모르겠어요. 네, 워낙 명동이 좀 많이 바뀌어서 지금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르네요. 예, 자선 냄비 하면은 이제 구세군인데 이제 구세군은 이제 군대식 조직으로 복음을 선교하는 선교하면서 자선 사업 등을 하는 기독교의 한 종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모금액은 한 848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850만 원 정도인데 이제 뭐 지금 이제 자선 냄비는 이제 유래를 알아보면은 뭐 지난 1891년에 미국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난민들이 자초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구세군이 야, 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그 냄비에다가 이렇게 써서 붙였다고 해요. 그냥 냄비에 넣고 돈을 주세요 하면 안 주니까 아이디어를 낸 게 이 솥을 끓게 하라. 뭐 끓게 하자. 뭐 이런 네. 문구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넣어서 사람들 먹을 걸 주게 하자 그런 의도로 이제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모여서 지금까지 자선 냄비가 이렇게 이어지는 뭐 역사적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1928년에 처음 시작을 했으면 지금까지 이어진 게 총 87년이 된 거잖아요. 그간 좀 이렇게 자선 냄비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자선 냄비의 역할이나 또는 그런 방법이 좀 많이 다양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도 명동이나 어떤 뭐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가면 그 구세군의 그 자선 냄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뭐 IT도 발달하고 그래서 뭐 스마트폰으로 한다든가 뭐 아니면 좀 약간 이벤트성으로 그 아주 똑똑한 그 강아지들이 큰 강아지들이 와서 네. 그 돈을 주면 입에 물어서 그 냄비에 넣는 어떤 이벤트성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이런 그 자선 사업 중에서는 어떤 훈훈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매년 보면은 그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액의 돈을 넣어서 이렇게 기부를 하고 가는 훈훈한 이제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죠. 뭐 키다리 아저씨인가요? 뭐 그래서 매년 그런 분들이 있어서 뭐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뭐 따뜻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연말연시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인 자선 냄비. 스마트 시대인 요즘 스마트 자선 냄비를 통한 모금도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모금 방식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자선 냄비에 채워지는 작은 성금만으로도 우리 가슴은 따뜻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번 네. 주 사진들 중에 베스트 컷을 뽑는다면요?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죠. 지금 연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드렸던 1928년도에 명동에서 그 구세군 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이 뭐 이번 주에 베스트 컷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뭐 따뜻한 한 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문재인 대표의 전열 정비가 화제가 됐던 한 주였습니다. 탈당에 이르게 된 원인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미 엎질러진 물, 자기 지분 챙기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길 바라봅니다.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